인류는 영원무한의 시공간 가운데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구를 보금자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가 우주를 알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지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 이룩한 성과는 인류 자신마저도 놀라게 했다. 우주탐험, 그것은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진화는 인류를 삼라만상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코스모스를 떠다니는 한 점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코스모스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지구는 바닷가에 해당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닷가에 서서 우주라는 바다를 보았다. 극히 최근에서야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겨우 발가락이나 발목을 적시는 정도라고 할까?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를 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은 8분이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10조 킬로미터다. 이 거리를 천문학자들은 일광년이라고 부른다. 코스모스 대부분은 텅 빈 암흑의 공간이다. 그 속을 떠다니는 덩굴선 모양의 빗줄기가 은하다. 은하는 기체와 티끌과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은하는 홀로 있거나 집단을 이루고 있다. 집단을 이룬 은하를 성운 별구름이라 부른다. 우주의 중간은 지구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성운들의 세상으로 추측된다. 우주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이를 다 합치면 10의 22성 개나 된다. 이들이 그늘인 지구와 같은 행성은 또 몇 개나 될까? 상상하기 힘들다. 태양과 지구는 어디쯤 있을까? 우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북부은하군 속에는 작은 위성은하를 둘 거느린 M31이라는 은하가 있다. 이것은 지구로부터 200만 광년거리의 안드로메다 자리에 있다. 그리고 M31 너머에는 M31과 비슷한 은하가 하나 더 있다. 이것이 2억 5천만 년마다 한 번씩 도는 바로 우리 은하수 은하다. 태양은 이 은하의 중심에서 4만 광년 떨어진 변두리 나선팔 한쪽 끝에 있다. 은하에는 수많은 종류의 별들이 있다. 그들은 부피는 크고 밀도가 아주 낮은 별부터 그 반대인 별, 홀로 있는 별부터 수백만 개의 구성원을 가진 후상성단, 매우 밝은 초신성부터 블랙홀처럼 아주 어두운 것, 푸른 젊은 별부터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검은 별, 이렇게 다양한 별이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4천억 개 정도나 있다. 이 별들은 복잡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무한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들 중 현재 지구인이 알고 있는 별은 태양뿐이다. 이웃 별과는 수 광년 떨어져 있다. 별은 하나하나가 우주의 외딴 섬인 셈이다. 그 수많은 섬 중에는 진화 단계에서 지성을 갖추게 된 생물이 사는 곳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다. 그들은 인류와 어떻게 다를까? 언젠가 우리는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지구에서 일광년 떨어진 곳에는 눈 덩어리들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다. 지나가던 별들이 슬쩍 건드리면 그때마다 얼음 덩어리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안쪽으로 꼬리를 길게 뻗으며 날아간다. 혜성이다. 태양 쪽으로 더 들어가면 행성들이 있다. 이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태양 주위를 원형으로 돌고 있다. 맨 먼저 카론이란 대형 위성을 가진 명왕성을 만난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을 만나는데 이들은 모두 거대한 기체 덩어리들이다. 이제 내행성계로 들어가면 암석지대를 만난다. 붉은 화성을 지나면 푸른 질소의 하늘과 바다, 숲과 들판이 있고 생명이 약동하는 지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여기 지구가 유일하다. 우주 곳곳에는 지구와 비슷한 세계가 흩어져 있을 것이다. 인류는 그곳을 찾기 위해 100만 년 이상 축적한 지혜로 우주 탐사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구가 조그마한 세계라는 인식은 기원전 3세기 거대 도시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되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다. 그는 외래문화를 존중했고 개방적 인물이었다. 그는 이 도시가 무역, 문화, 학문의 세계 중심지가 되기를 원했다.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한 이집트 왕들은 수백 년 동안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도서관장인 에라토스테네스, 기하학의 유클리드, 언어학에는 디오니시우스 생리학자, 헤로필로스, 공학자 아르키메데스, 천문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 등 전 세계 수많은 천재가 몰려왔다. 도서관은 10개의 대형 연구실로 나뉘어 연구를 수행했다. 아마도 도서관에는 50여만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전 문명의 붕괴와 함께 도서관도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고작글 몇 줄, 종이 몇 조각이 전부다. 당시 천문학자이던 아리스타르코스는 그의 책에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며 다른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별들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 그의 말은 다 옳았지만 하지만 그 사실을 재발견하기까지 인류는 거의 2000여 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이를 보면 고전 문명의 파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빅뱅으로부터 약 150억에서 200억 년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대폭발의 혼돈으로부터 조화의 코스모스로 되기까지 우주의 진화 과정에는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 있었다. 인류는 우주가 내놓은 가장 눈부신 변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엿보는 것은 인류사에서 현대인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류는 대폭발의 아득히 먼 후손이다. 이뿐만 아니라 코스모스를 알고자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다.